안녕하세요, 준성입니다. 얼마 전에 제 채널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저는 나스닥 최적 레버리지 배율을 구하기 위해 엑셀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냐면요. 이 유튜브 많이 보셨죠? 영상 조회수가 거의 5만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 영상이 제가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걸 보충하려고 몬테카를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이는 2500번의 미래 시뮬레이션, 이게 월 수익률 분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QLD, TQQQ는 일일 수익률을 2배, 3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수익률 분포도만 서로 비교해 봐도 모양새가 다릅니다. 이 일일 수익률 분포도는 제가 만든 건데요. 딱 만들자마자 느낌이 들었죠. 아, 이거 결과가 많이 달라지겠다. 오차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당시에는 정말 신선하고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료를 만든 분처럼 프로그래밍에 대해 지식은 없어요. 그래도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엑셀로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엑셀은 차트를 255개까지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각화된 자료는 좀 포기를 해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몬테카를로를 직접 했고 표로 정리해서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해석, 이해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 표만 보고 영상 끄시면 됩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댓글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자료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수도 벌써 5,000명이 넘어가고 앞으로 더 많은 주린이 분들이 유입되실 텐데 이런 자료들은 원리랑 과정을 이해하고 봐야 믿음이 제대로 생기거든요. 그냥 댓글에서 역시 준수님 자료 좋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훈훈한 분위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요. 가짜 믿음만 생겨요. 우리가 하락장에서 버티고 살아남으려면 진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자료에 대한 해석, 결론이 아닙니다. 이건 추후 업로드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목차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몬테카를로 방법은 무엇인가? 나스닥 수익률 예측에 몬테카를로 방법을 쓸 수 있는가? 엑셀로 몬테카를로 만드는 방법. 이걸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냥 몬테카를로 한번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봤다, 만드는 과정을 같이 지켜봤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더 신뢰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몬테카를로 방법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나스닥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몬테카를로 방법은 간단하게 말해서 무작위로 랜덤으로 숫자를 뽑아내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벌써 머리 아프죠? 무슨 뇌파 사진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는 일반인이 보기에 굉장히 난해해 보입니다. 근데 집중해서 보시면요. 이게 뭘 나타내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선이 엄청나게 많구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의 선은 하나의 경로,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도 아무렇게나 돌리는 건 아니에요. 무작위로 숫자를 뽑아내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범위 안에서 숫자가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이 범위를 지정해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표본이 되는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을 거예요. 퍼져 있는 거죠. 이거를 분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분포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 정도를 알아야겠죠. 이걸 표준 편차라는 걸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내에서 평균값에 수렴하도록 무작위로 숫자를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스닥의 향후 수익률 예측에 몬테카를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가능합니다. 지난 197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나스닥 지수 기록을 야후 파이낸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만 있으면 12,000거래일이 넘는 일일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일 수익률들을 전부 모아두면 얼마나 퍼져 있는지 분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서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하면 이제 간단합니다. 이 표준 편차 내에서 평균값에 수렴하도록 난수를 뽑아내면 됩니다. 나스닥 지수의 무작위 수익률을 원하는 만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원리랑 구조상 나스닥 수익률 예측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한 12,712개의 일일 수익률이 있죠. 이거 하나하나에 레버리지 배율을 적용해서
일일 수익률을 2배, 3배 이런 식으로 추종하게 만들어주면 이 데이터들로 2배짜리, 3배짜리의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나스닥 레버리지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들의 통계적인 접근을 하면 우리는 나스닥의 최적 레버리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제가 엑셀로 했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컴퓨터 사양이 안 되시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엑셀은 칸을 많이 사용할수록 무겁기 때문입니다. 엑셀의 연산은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칸에다가 어떤 공식, 수식을 입력하면 다른 칸을 참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에 이용되는 모든 칸들이 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7200 거래일 동안 3000번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최소한 2160만 개의 칸을 띄워 놔야 됩니다. 뭔가 복붙을 한 번 할 때만 해도 2160만 개씩 복사해서 붙여 넣어줘야 되니까 렉이 엄청 걸립니다.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요. 윈도우에서는 아예 컴퓨터가 멈추는 일도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무거운 작업이 되므로 최소 사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파일을 공유하더라도 사양이 안 되면 열지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격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많이들 쓰시잖아요. 이거는 램이 32기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도 RTX 3000번대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PC방 가서 작업을 해봤는데 거기서도 렉 걸려서 못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300만원 정도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애플의 맥 OS 있죠? 그냥 램은 8기가에 M1 칩만 있으면은 작업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걸로 했거든요. 110만원짜리 컴퓨터예요. 그런데 범용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플 컴퓨터 쓰기가 좀 어렵겠죠. 아무튼 이렇게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이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몬테카를로 만드는 방법,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이 파일은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나스닥의 최적 레버리지 백테스팅 자료입니다. 과거 지수 기록을 토대로 일일 수익률을 구해주는데 여기서 레버리지 배율을 1.25배 이런 식으로 고쳐주거나 이런 식으로 고쳐주면은 일일 수익률도 변하죠. 여기 나오는 일일 수익률을 전부 다 복붙해줍니다. 모든 일일 수익률을 그 값만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이거를 다시 퍼센트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복사가 됐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들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에버리지 함수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0.05%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일일 수익률의 표준 편차도 구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갖고 난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난수를 만드는 함수인데요. 0에서 1 안에서 랜덤으로 숫자를 뽑아내는 겁니다. 보시면 제가 다른 데를 입력하고 올 때마다 숫자가 바뀌죠. 그런데 이 난수를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따르게 만든다면 나스닥 1배의 수익률을 무작위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1배의 평균 수익률과 표준 편차를 따르는 난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시면요, 난수가 이렇게 뽑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수를 늘려가면은 굉장히 많은 양의 수익률을 뽑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스닥 수익률을 2160만 개 뽑아내요. 끝이 없죠. 1회부터 3000회까지 있고요. 1일에서 7200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열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무작위 수익률들을 하나의 열마다 계속해서 복리 계산을 7200번씩 해주면은 하나의 최종 자산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3000번 반복하면은 끝이 납니다. 근데 벌써 컴퓨터가 느리기 때문에 2160만 개의 수익률들을 전부 복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난수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결과값을 고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함수가 아니라 이 숫자만을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복사를 하고 다른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서 복리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1160만 개의 셀이 있겠죠. 이거를 하나하나 참조하면서 복리 계산을 하는 또 다른 2160만 번의 연산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엑셀 파일에서 2160만 개의 무작위 수익률을 값만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뽑은 수익률들이 맞는지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짜리가 하나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죠. 그럼 1회차에 7200개의 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됐는가? 이거를 평균 수익률을 구해줍니다. 0.032%가 나왔죠. 평균 수익률이 0.5%를 따르도록 만들었는데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표준 편차, 그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나오는 거니까요. 3000에 보이시죠? 전부 다 모아서
평균 수익률을 내줍니다. 그럼 0.05% 나오죠? 평균 수익률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준 편차도 일치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160만 개의 수익률들이 전부 다 제대로 뽑혔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거는 초기 자금 $1000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복리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 한번 들어갈 때마다 나온 결과값이 있겠죠. 오른쪽을 보시면 이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마다 자산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일차 자산부터 7200일까지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최종 자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몬테카를로 계산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MDD, 맥스 드롭다운을 구해줘야 돼요. 이거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일차 자산 있죠? 1일차 자산부터 전부 다 긁어줍니다. 전부 다 이렇게 복사를 해요. 새로운 엑셀 파일에 복붙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MDD 계산은 이 수식 자체가 굉장히 연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160만 개의 MDD를 구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멈춰버립니다. 그냥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단 2160만 개의 자산에 대해서는 복붙을 하고 한 달에 보통 주식시장이 20일 정도 열리죠. 20일 단위로 끊어서 MDD 계산을 해줬습니다. 20일마다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죠. 수식 자체는 이렇게 씁니다. 이게 MDD를 구하는 계산 방식이고요. 이렇게 7200일까지의 MDD를 구합니다. 그것 중에 가장 최악의 값을 전부 다 모아놔요. 각 회차마다 MDD가 나옵니다. 3000개의 MDD를 가지고 평균과 중위값을 내주고요.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MDD가 나왔고요. 우리가 한 MDD 작업을 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여드린 MDD 값은 1배짜리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을 복붙을 해주고 수익률 통계도 내주면은 몬테카를로가 끝납니다. 잘 정리해서 이런 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해볼만 하지 않나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은 함수 잘 넣고 복사 붙여넣기 잘해주고 드래그 잘해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을 반복하시면 이렇게 하나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25배의 표준 편차와 평균 수익률을 갖고 다시 또 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배까지 끝이 나면은 이런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몬테카를로가 무작위로 숫자를 뽑아내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똑같이 따라했을 때 저랑 완전히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했던 그 표준 편차와 평균 수익률을 지키는 선에서 무작위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따라해서 만들었는데 저랑 결과 다르다고 막 반박하고 막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 일정 범위 안에서 나오는 결과고요. 저는 이 몬테카를로 만들 때도 표준 편차와 평균 수익률에 최대한 수렴하는 값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각 레버리지 배율마다 여러 번 돌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 여기까지 영상 보셨으면 굳이 직접 만드실 필요는 없는 자료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몬테카를로가 뭔지, 나스닥에 왜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런 설명도 없이 그냥 결과만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남들이 그냥 오 역시 준수님 자료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야, 훈훈한 분위기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가짜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짜 믿음. 하락장에서 여러분들과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정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과 원리를 이해해야 그 자료를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과정을 남겼고요. 자, 다음 영상부터는요, 이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 설명, 그리고 저만의 결론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레버리지 아니면은 뭐 손해보기 힘든 물타기 지점, 수수료를 포함해서 복리 계산하는 방법 여러 방면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퇴근하고 잠도 못 잤고 이번 영상은 특히 피로도가 심했어요. 파일 하나 여는데 거의 5분, 10분 스크롤, 클릭, 복붙하는 데만 해도 딜레이가 있어갖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그래도 바로 몬테카를로 올리지는 않고 60초 계좌 인증, 뭐 시황 브리핑 이런 것도 조금 중간에 껴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천천히 해야 돼서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